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염 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로 이제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감염이 얼마나 확산이 되면 위험한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공감과 인식을 하게 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예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의 습관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을 돌보고 어르신을 돌보는 일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생활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죠, 주로.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스트레스라든가 부적절한 영양 공급, 다양한 만성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특정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더욱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염의 질환이 매우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해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이라든가 실내 환기가 안 되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또 배설물이라든가 적출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므로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감염에 대한 예방 관리 방법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면역 기능이 취약하다고 하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어르신들은 기능적으로 저하 상태에 있는 요인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 고독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가 혼자서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 상태라든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한 이러한 만성질환,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감염에 노출될 원인들이 또 생활환경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잘 씻지 않는 손이라든가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 공기, 또 배설물이라든가 적출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는 이제 공동생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매개체에 의한 전파에 의한 감염 노출의 원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노인의 이러한 면역 기능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취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기관과 장기 요양 종사자들이 이러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차원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적당한 시기에 미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인플루엔자 등 예방 접종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종사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염이 되는 경우에 접촉을 금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 또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에 접촉을 시도를 해야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는 접촉하지 않도록 장기요양기관과 잘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 매사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하게 소독법을 시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요양 기관과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함께 지켜야만이 일반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전이 마련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로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을 씻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잘 손을 안 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손을 씻겨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손을 씻겨 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형 비누는 비누통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고인물이 있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비누통이 물 빠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물 빠짐이 잘 되는 비누통을 사용하도록 수급자의 보호자라든가 안내를 해서 이제 비누통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1인용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식구가,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 공동 사용의 개념이 많게 되는데, 화장품이라든가 면도기, 식기류, 수건 등을 이제 1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문화와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감염 예방에 대한 권고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회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환자의 침구류와 의류는 자주 세탁을 하고 햇빛에 소독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생활환경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러한 행동이 되고 이러한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사례는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이렇게 손 씻기를 한다든가 비누 사용을 잘 한다든가 1인용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세탁을 해서 햇빛에 소독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죠. 또 이러한 잘 지킨다는 것은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내용은 쉬우면서도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음식물에 의한 관리 사례는 이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음식물 취급에 대해서는 깜빡해서도 안 되고 늘 전문적인 이러한 요령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를 만진 후에 소독꼭지를 만져서 오염이 돼서 세균이 이제 번식해서 손과 음식을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음식은 이제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5도씨 미만의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 또 여름철, 겨울철도 마찬가지죠. 이제 실내의 온도가 이러한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름철, 겨울철을 가리지 않고 이 음식에 대한 보관은 5도씨 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냉장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음식물에 이제 기한이 있죠. 따라서 그러한
유통기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조리하는 단계마다의 이제 위생관리가 중요하죠. 따라서 고기를 만진 손, 채소를 만진 손, 날고기를 만진 손, 닭고기를 만진 후에는 철저하게 손 위생을 잘 해서 조리 단계에 따라서 채소용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한다든가, 또 고기의 경우에는 이제 70도씨 이상으로 익혀서 섭취를 해야 되는 내용들,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들, 또 먹고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잘 청결 유지를 통해서 위생 관리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관리는 5도씨 미만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조리 단계마다의 손위생, 날고기 등을 만지는 경우, 도마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 고기를 잘 익혀서 섭취하는 경우, 상온에서 2시간 이상 음식물 방치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을 늘 신경을 쓰고 깜빡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 관리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음식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올바른 세탁물을 관리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탁물은 이제 세제와 뜨거운 물 한 60도씨 정도로 세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물 40도씨 미만이면 이제 차, 염소산, 표백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세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산소계 표백제와 염소계 표백제라는 이러한 세탁 세제의 경우에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염소 표백제의 경우에는 이제 옷의 실제 색상을 변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오염된 옷을 세탁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세탁을 해야 되고, 세탁물을 만진 후에는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러한 오염된 물질을 세탁한 후에는 세탁기를 빈 상태로 작동을 시켜서 고온의 물로 세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백제 사용에 유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서를 잘 보고 세탁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이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서 취약하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물도 잘 이러한 대응 방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애완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양이의 배설물 상자는 매일 청소를 한다든가, 또 이러한 애완동물의 분변은 장갑을 착용하고 처리를 하고, 종이 타올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반드시 즉시 버려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죠. 또 애완동물은 이제 케이지라 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엌 싱크대에서 이렇게 씻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엌 싱크대에서 이러한 청소를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애완동물이 이제 조리하는 경우에 주방에 오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제 이러한 조리 기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동물과 접촉이 있다면 조리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애완동물의 식기가 있죠. 따라서 식기는 소독제를 이용해서 청소액으로 오염을 제거를 해서 애완동물이 이러한 식기를 잘 세척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또 우리를 만진 후에 또 음식을 준다든가 애완동물의 물건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손주나 손자녀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애완동물을 만진 후에 어르신과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어르신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애완동물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애완동물도 잘 청결을 유지하고 이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호흡기 에티켓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에티켓은 이미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서 잘 지켜지고 있죠. 따라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든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매로 가려서 재채기를 한다든가,
기침이 날 때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마스크는 입에만 사용하고 입이나 코에서 떼면 재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마스크를 목에 걸치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하지 않는다든가, 마스크가 습해질 경우에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버려서 사용을 해서 보관에도 또 주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항상 유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올바른 손 씻기는 이제 6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이제 문질러서,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이제 문질러 준다든가,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든가, 손가락을 마주 닿고 문질러서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돌려주면서 문질러 준다든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 이러한 이제 올바른 손 씻기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 손을 씻게 되냐면,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준비할 때,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저귀를 갈거나 용변을 본 이러한 뒤처리를 도와준 후에, 배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 후에, 동물의 사료 또 폐기물 등을 접촉한 후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러한 배설물이라든가 이러한 척출물을 접촉한 후에, 애완동물을 접촉 또는 먹이를 준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손을 씻게 되는 경우에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손 소독제는 이제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20 내지 30초에 이제 시행을 해서 소독을 하게 되고, 양 손바닥을 맞대고 위아래로 교차하며 손을 비비고, 손바닥과 손가락을 서로 엇갈리게 비비거나 손가락 끝을 안으로 오므려서 반대 손바닥에 회전하며 문지르고, 오른쪽 엄지를 왼손바닥으로 감싸 문지르기를 번갈아 시행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 손가락을 끝을 왼손바닥의 앞뒤로 문지르면서 번갈아서 소독제를 발라서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손 세정제는 물과 함께 사용을 하는 정제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장품 바디워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세정제는 살균력이 없고 세균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물로만 씻는 것보다 손 세정제를 이용하면 손에 묻어있는 세균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것이 세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독제의 경우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피부를 살균 소독하게 되는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의약안전처에 판매 허가가 된 제품이 손 소독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정제의 경우에는 이제 물로 씻게 되는 이제 비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독제는 이제 의약 외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질환들은 결핵이라든가 독감, 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노출로부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분과 접촉을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사전에 잘 관찰을 해서 예방의 중요성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 중에서 이제 제일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핵이죠. 따라서 이제 결핵의 발병의 요인은 결핵균에 의해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가 있으나 대부분 이제 폐결핵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의심 증상은 호흡기에는 이제 2주 이상의 기침이 계속된다든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호흡곤란, 흉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게 되면 결핵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전신 증상으로는 이제 열이 발생한다든가 야간에 땀을 흘린다든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전신의 피로,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결핵에 의심을 보인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결핵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심 증상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결핵을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는 이제 결핵 예방을 위해서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해서 본인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2, 3주 이상의 기침이라든가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식은땀 등의 이러한 결핵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이제 공중에 떠돌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 등을 착용을 하고 또 기관에서는 이러한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핵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의 일부를 이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세척을 통해서 감염에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결핵균은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가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쬐면 살균 효과에 따라서 결핵균이 소독이 되는 이러한 일광 소독의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구 등을 햇볕에 일광 소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독감의 발병 요인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급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A형 독감, B형 독감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감의 경우에는 이제 38도씨 이상의 갑작스러운 이제 발열 증상이라든가 두통, 전신의 쇠약감, 마른 기침, 인후통, 코막힘, 이제 근육통 등의 의심 증상이 있게 되면 이제 독감에 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독감의 경우에 보통 이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독감이 유행하게 되고, 독감 예방 접종은 이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요양 종사자들도 10월이 되면 독감 예방 접종을 다 하고 계시죠.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장기간에 지속이 되면 열이 나고 누렁 가래 기침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폐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폐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독감은 이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이 되어서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의 독감을 퍼뜨릴 수가 있으므로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의 질병 휴가를 가야 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독감의 경우에야말로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해야지만이 독감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감 그럼 별거 아니고 이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질병
휴가를 청해서 휴식을 청해서 독감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오음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위생과 또 이제 집단 대상자에 같이 동거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매우 이제 전염성이 높은 질환의 하나죠. 따라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라든가 옷 또는 친구와 접촉할 때 또 이제 찐득이의 충란 유충, 이제 성충이 옮겨와서 감염이 되는데, 찐득이의 경우에는 이제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이제 옴 발생률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옴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이제 옴이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한 간접 전파도 널리 확산이 됩니다. 또 이러한 옴의 증상은 야간에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든가 옴 찐득이굴이 보여서 가족과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옴의 경우에는 이제 찐득이에 물려서 피하 조직에 손상을 입어서 감염증이 발생이 돼서 감염이 굉장히 감염력 전파력이 잘 옮기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이제 이러한 옴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내이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을 한 후에 건조를 하고, 옴에 이러한 걸렸던 경우에 옷은 세탁 후에 3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도록 해서 널거나 다리미로 다려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옴의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에 이제 가려움증과 혼돈하기가 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옴에 이렇게 감염이 된 경우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제 도포용 약제에 해당되는 이제 린단노셜이라든가 크로타마톤 크림 같은 것을 이제 바르는 경우에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골고루 바르고 잘 씻어내야 합니다. 또 머리나 얼굴, 또 마비로 인해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에도 빠뜨리지 말고 골고루 잘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이제 온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며, 또 돌보는 어르신 역시 마찬가지로 잘 관찰을 해서 이러한 옴이 발생되어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애완동물에게서 옴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옴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이제 옴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이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창이라고 하면 이제 피부 조직에 혈액순환과 산소라든가 영양소가 이제 공급되지 않아서 피부가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짓눌려서 이제 피부가 괴사하게 되는 것을 욕창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머리 뒤라든가 어깨, 팔꿈치, 꼬리뼈, 엉덩이, 발 뒤꿈치처럼 뼈가 닿는 부위라든가 콧구멍, 입, 눈, 배뇨관, 엉덩이처럼 이제 연 조직 부위에 해당이 되는 곳에, 또 피부끼리 맞닿는 부위에 해당이 되는 귀 뒤라든가 엉덩이 사이, 사타구니 등에서 욕창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욕창은 이제 4가지의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욕창은 이제 압력을 제거한 후에도 피부가 붉고 따뜻한 상태가 되면 이제 1단계 욕창이라고 하고, 2단계는 이제 피부의 손상이 시작된 상태를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 이제 피부 손상이 심한 상태를 말하게 되고, 뼈가 손상을 입기 시작한 상태를 4단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욕창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영양과 지속적인 치료 의뢰가 매우 중요한 이러한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욕창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욕창은 이제 이러한 상태 관찰을 통해서
최초의 이러한 1단계 상태부터 관찰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욕창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입는 상태가 유지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서 욕창을 사전에 이렇게 관찰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창 예방 관리는 이제 간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간호적 처치를 잘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을 4가지 정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피부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이제 욕창이 발생되어 있는지 피부를 잘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압력으로 인해서 통증이라든가 불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이제 피부 사정이라고 합니다. 자세 변경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의 통증을 고려해서 이제 바로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앉은 자세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체위를 변경을 해 주는 것을 자세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지표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는 접촉면을 최소화해야 돼서 접촉면을 최대화 시켜줌으로써 눌리는 부분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간호사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토밍 아웃 테스트라 해서 지지표면 아래 손을 넣어가지고 뼈 돌출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눌렸는지를 확인하게 돼서 눌리는 부분을 최대한 이제 시켜서 압력을 감소하게 하는 것을 지지표면 적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욕창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위에 예방을 목적으로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매일 이러한 욕창이 의심되는 부위를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드레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방적 드레싱을 행함으로써 이러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도 또는 이제 동시에 이렇게 예방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요양보호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욕창 방지 매트라든가 욕창 방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을 이제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욕창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시는 분의 체위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쪽으로 이제 누워서 표면이 최대화 시켜줘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눌림을 방지해 주는 것이 욕창을 예방하는 중요한 예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와상노인, 준와상노인 경우에 매우 오랫동안 누워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제 욕창의 증후군은 이제 피부를 잘 살펴서 이제 괴사 상태가 진행되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욕창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위 변경이라든가 피부 사정을 통해서 장기간 누워 계시는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는 유념해서 살펴드려야 하는 이러한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가정에 반려동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방문 시 대상자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격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친숙하지 않은 반려동물에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제 반려동물의 경우에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보고 겁에 질거나 놀라서 소리지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가족의 협조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제 달려오는 기세를 보이게 되면 눈맞춤은 피하고 서서히 뒤로 물러나서 안전한 장소로 피하는 것도 방문 시에 중요한 안전관리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방문 후에는 이러한 애완동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 등을 받도록 하고
기관에 보고를 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사건 발생 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반려동물로부터 요양보호사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제 사회복지사 장교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폭력적인 대상자를 방문할 때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전에 이제 반드시 기록을 숙지를 해서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에게서 신변 위협이라든가 폭력 행사 여부가 있었는지, 음주나 약물 복용 남용의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폭력적인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에 긴급 상황 시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도록 해서 응급 대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길목을 잘 파악하고 자동차의 열쇠는 가방보다는 주머니에 보관을 한다든지, 또 이제 가정 방문 시에는 이제 집안에 알 수 없는 사람이 대거 몰려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음을 간파를 하고 방문을 취소한다든가 약속 시간을 재조정해서 기관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사항이 느껴지고 감지되는 경우에 굳이 폭력 대상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적인 대상자를 방문할 때에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동료에게 행선지와 돌아올 예정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든가, 또 복장과 외모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오해를 유발하고 폭력의 위험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나치게 평상복 차림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가능하다면 이러한 이제 폭력적인 대상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신호용 호루라기라든가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등 호신용 장비를 지참하고 필요시 녹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상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처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서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또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수인계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또 폭력적인 대상자로부터 장교양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폭력적인 대상자를 방문해서 가정 내에서 이제 상담이나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종사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제 반드시 휴대하고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 휴대폰에는 SOS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단축번호에 112, 119를 설정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휴대폰은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 등 외부와 연결된 개방적인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칼이라든가 프라이팬, 뜨거운 것들에 이제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주방 주변에 있는지 잘 살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가급적 문 쪽에서 상담을 해서 응급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집안에 누군가 술에 취해 있거나 어떤 위험이 예견된다면 그 즉시 자리를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 개입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내가 도움을 주는데 뭐 이런 일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 위험을 간과해서 과소평가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폭력 문제 발생 시에는 경위 및 조치 내용을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이제 퇴록을 결정하는 경우에 퇴록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퇴록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과적인 호신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 방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폭력적인 대상자와 서 있을 때는 얼굴을 맞대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제 위험이 느껴져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한 팔은 배 위에, 한 팔은 얼굴을 감싸는 자세로 약간 옆으로 돌아 있어야 합니다. 또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디를 보호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얼굴이나 목, 귀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반드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발로 찰 경우에는 다리로 발길질을 막도록 한다든가, 바닥에 넘어졌을 경우에는 발길질을 막기 위해서 발을 상대방에게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숨 막히게 하는 경우에는 얼굴을 가능한 한 가슴에 가깝게 감아 안도록 해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치명적인 출혈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공기 순환으로부터 의식불명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 방어 전략은 호신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폭력 대상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앞에서 공격하는 경우에는 팔을 위로 올려서 방어를 해야 되고, 뒤에서 공격하는 경우에는 잡히지 않도록 돌아서서 두 팔로 상대방의 방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물린 경우에는 이제 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의 코를 막으면서 물린 부분을 상대방의 입으로 더 밀쳐 넣어서 숨 쉬려고 할 때 피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상대방에게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경우에, 머리가 잡히는 경우에 순간적인 힘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잡은 손을 놔달라고 얘기를 해서 놓아주면 다행이겠지만, 놓지 않는 경우에 느슨하게 해서 들어 올리도록 해야 한다든가, 또 이러한 경우에 꽉 잡힌 경우에는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손가락을 꺾이도록 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호신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려고 하는 경우에 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물린 쪽으로 밀쳐서 상대방이 숨을 쉬려고 할 때 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머리가 잡힌 경우에 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놓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손가락이 꺾이도록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정도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방과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방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안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하는 방법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익혀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함으로써 또 이러한 내용들을 실행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